자, 오늘은요, 함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대칭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웠듯이 함수의 활용 문제 어떻게 푸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반비례 함수 얘기할 때 대칭이란 단어를 쓴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반비례 함수 같은 경우는요. y는 예를 들어서 x분의 1 그래프 이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게 나타낸다. 대칭되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원점 대칭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대칭을요. 원점 대칭뿐만 아니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배워볼게요. X축 대칭이 있고요. Y축 대칭도 배워보고요. 원점 대칭도 배워볼게요. 기본적으로 대칭시킨다는 얘기는요. 이 축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접었다 폈을 때 반대편에 나타내는 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의 대칭에 대해서만 알아볼 테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1사분면에 기준이 되는 점 A, B가 있습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서 일단은 빨간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가장 먼저 X축 대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X축 대칭이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X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접었다 편다. 접었다 폈을 때 그 반대편에 나타내는 점입니다. X축 대칭한 점이에요. X축 대칭 되어진 점이죠. 자,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살펴볼게요. 좌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X축에 대해서 접었다 폈기 때문에 X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자, 그래서 Y좌표가 비었다면 바뀐 Y좌표는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X축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으면서 그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X축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B만큼 떨어졌다면 절대값 B만큼 떨어져야 해서 그 반대편 X축에 대해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B 값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X값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여전히 A이고 여전히 A죠. 네, 그래서 A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즉 무슨 부호만 바뀌었다? X축 대칭 시켰더니 무슨 부호만 바뀌었다? Y 부호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번에 Y축 대칭 시켜볼게요. Y축 대칭은요. 연두색 한번 써볼까요? 이 점이 바로 Y축 대칭 시킨 점인데요. Y축 대칭 시켰다는 얘기는 Y축에 대해서 접었다 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접었다 폈을 때 그 반대편에 생긴 그 점인데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Y축에 대해서 접었다 폈으니까 Y축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Y축에 대해서 A만큼 떨어져 있었다면 여전히 A만큼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Y축에 대해서 왼쪽에 존재하니까 그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A였다면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Y좌표는 변함없이 B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번 경우에는요. Y축에 대해서 접었다 펴면 무슨 부호만 바뀐다? X부호만 바뀐다. X부호 바뀐다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A, B가 있을 때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무슨 부호 바뀐다? 그렇죠. Y부호 바뀐다.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무슨 부호 바뀐다? X부호 바뀐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원점 대칭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원점 대칭은요. 이거예요. 읽어보죠. 어떤 한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다음에 그 점을 다시 Y축에 대해서 한 번 더 대칭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순서 바꿔서 어떤 점이 있는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두 번 대칭시킨다는 거죠. A, B라는 점이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그것이 바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것이다. 라는 거죠. 이때 중요한 사실은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켜진 두 점은요. 두 점을 놓았을 때 중점을 찾아보면 반드시 원점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되어진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의 중점을 찾아보면 바로 그 점이 뭐가 되어야 된다? 원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지금 세 가지 대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대칭은요 딱 이 세 가지밖에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대칭이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점 A, B가 있을 때 X축 대칭시킬 수도 있고요. Y축 대칭시킬 수도 있고요. 원점 대칭시킬 수도 있는데요. X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Y 부호만 바뀌고요.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X 부호만 바뀌고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둘 다 바뀐다라고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숫자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줄게요. 자, 1,2라는 점이 있습니다. 1사분면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꼭 1사분면에서만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가장 간단하니까 양수가 가장 간단하니까 1사분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2라는 점이 있어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볼까요? 네, 빨간색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접었다 편다. 그러면 이쯤 생기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1, 마이너스 2라는 위치에 생긴다. 왜? 일단은 X부호는 일정하고요. 그쵸? Y 부호는요. 떨어진 거리만큼이 같기 때문에 그 절대값은 같으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렇게 점이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돼요?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Y축에 대해서 접었다 펴는 거죠? 그러면 접었다 펴면 요쯤 생길 거예요. 마이너스 1,2가 된다. 왜? 일단은요. Y축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은 같으니까 1과 마이너스 1 찾아주면 되겠고요. Y의 값은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 그럼 원점 대칭은 무엇이냐? 원점 대칭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 점을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거든요. 그럼 어디에 나타나요? 여기에 나타나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순서 바꿔서 Y축 대칭시킨 다음에 그것을 다시 X축 대칭시켜도 가능하다. 여전히 부호는 XY 부호는 둘 다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있는데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방금 배웠죠.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X와 X축, Y축에 대해서 동시에 대칭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어떻게 된다? 모두 바뀐다. 따라서 대칭시키면 A, B가 된다. 자, 검산해보기 위해서 두 점의 중점이 원점이 되는지 살펴보면은요. 중점 찾는 방법,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 해주면 0,0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칭에 관한 내용 정리해보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길 바랄게요. 그 다음 활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요. 좀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함수의 활용은요. 조금 푸는 방법은 다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활용 문제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자, 이렇게 말로 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이 많을수록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와 함수의 활용이 다른 이유는요. 함수는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변수가 몇 개 나온다? X, Y 2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제 한번 볼게요. 온도가 일정할 때 여러분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온도가 일정하면요. 기체의 부피는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여러분 반비례 보는 순간 어떠한 식을 떠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Y는 X분의 A 떠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반비례하는 순간 이 식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잘 배운 거예요. 그랬을 때 압력이 5기압일 때 어떤 기체의 부피가 30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변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압력을 X라고 두고요. 부피를 Y라고 둬볼게요. 자, 그러면 압력이 5기압일 때 어떤 기체의 부피가 33제곱센티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대입해 보세요. 자, 이거 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X니까 5,30 되죠. 맞나요? 그럼 5,30 대입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조건에서 30은 5분의 A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X 대신에 5, Y 대신에 30 대입하면요. 자, 따라서 A는 얼마다? 15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맞습니까? 아, 그래서 식을 완성시켜주면 따라서 온도가 일정할 때 이 경우 부피와 압력 사이의 관계가 Y는 X분의 15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값. 부피가 50일 때의 압력을 구하여라. 여러분 부피에 해당되는 변수가 뭐였죠? Y였죠. Y가 50일 때 이거 바꿔보면요. Y가 50일 때 X값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아요. 할 수 있겠나요? Y 대신에 50 대입해보세요. 50은 X분의 150이다. X자리에 얼마 들어가야 돼요? 양변에 X 곱하면 50X가 150이니까 X는 얼마다? 3이다. 따라서 압력은 3기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함수의 활용 문제를 풀려면은요. 반비례한다,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관련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하면 Y는 AX가 머릿속에 뿅 떠올라야 되고요. 반비례한다 라고 얘기하면 XY 곱이 일정하다 또는 Y는 X분의 A라는 식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합니다. 떠올라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A의 값 구하고요. 그 다음 함수식 구해주면 되겠어요. 함수의 값.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의 활용과는 좀 다르다고 했죠. 왜?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짝지어 변화하는 두 값을 x, y라고 두는데요. 아무거나 x, 아무거나 y로 두는 것이 아니라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변하도록 두 변수를 정합니다. x의 값에 따라서 y 값이 변하도록 변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y 값은 x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이걸 유식한 말로 종속 변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아까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압력이 바뀜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을 x라고 놓고 방금 풀었던 예제에서 부피를 y라고 놨어요. 이때 x에 따라서 y가 변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x,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비례, 반비례를 중점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비례하면 y는 ax, 반비례하면 y는 x분의 a다. 이때 a는 뭐가 아니다? 0 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다음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여 관계식을 완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관계식으로부터 필요한 값을 구한다. 근데 백날 이렇게 방법만 외워봤자 의미는 없고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2, 3단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